경찰과 검찰은 해당 특수교사의 훈육 방법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사건이고, 만약 위 주호민 씨의 특수교사에 대한 형사고소 결과가 유죄로 나온다면 특수교사는 주호민 씨를 상대로 불법 녹취에 대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성을 제기하여 맞대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교육부가 대학 입시 제도를 바꾸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7분 변호사 권도중입니다. 네, 학부모와 교사 간에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건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는 유명인이 개입된 사건이라 최근 교사들의 자살 사건 등과 맞물려서 교권의 범위와 한계,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주민 씨 아들은 발달장애 아동으로서 일반 학교의 통합반에 편성되어 있었고요. 담당 교사가 코로나로 격리 중인 상황에서 그 아들이 교실에서 부적절한 성폭력 행위를 저질렀는데, 이를 특수교사가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에게 간청하여 학폭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학교장 종결로 마무리 지은 사안입니다. 해당 특수교사는 아들을 훈육하기 위하여 단호하고 강한 어조로 아들의 행동을 주의할 것을 요구했는데, 주호민 씨 부부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휴대케 하여 위 훈육을 몰래 녹취하였고, 이를 토대로 아동학대죄로 특수교사를 형사 고소한 사안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해당 특수교사의 훈육 방법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사건이고, 현재 수원지법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주호민 씨가 아들에게 녹음 장치를 부착시켜서 등교시킨 결과 특수교사가 위와 같이 단호하게 훈육한 것을 녹취하였고, 그것을 증거로 하여 형사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즉, 특수교사의 동의 없이 주호민 씨가 학교 현장에 없던 상황에서 아들을 통해 특수교사와 아들 간의 대화를 녹취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벌칙에 의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특수교사는 주호민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범죄 행위를 형사고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로서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소는 학생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 녹음 내용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특수교사의 아동학대죄의 증거로 채택될 수 없으나, 특수교사가 그 녹음 내용의 일부를 인정을 함으로써 마치 언론에 자백한 것으로 비춰진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만약 위 주호민 씨의 특수교사에 대한 형사고소 결과가 유죄로 나온다면 특수교사는 주호민 씨를 상대로 불법 녹취에 대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성을 제기하여 맞대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미래의 나라의 방향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청소년 교육이 입시 위주의 사교육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공교육, 즉 학교 교육이 보조적인 수단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교사는 더 이상 학생들의 진학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학부모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 사이에서도 팽배해졌습니다. 그 결과 교사는 학생부 평가에 국한된 권한을 가진 자로서 대학 입시가 수시와 정시 제대로 선택권이 생긴 상황에서는 더더욱 설 자리가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교사가 학생의 인성과 장래 꿈을 응원하고 학생은 교사를 존경하면서 어른의 역할을 배우는 관계는 이제는 흘러간 낭만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주변 어른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사회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관계는 교육이 훼손된 상황인 것이고 각 구성원들의 법적 권리관계만 충돌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성숙되고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하는 사회 문화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교권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알아야 합니다. 교권은 교사가 교육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즉, 교사의 권리라고 하기보다는 권한에 가깝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감정의 충돌에 대하여 지도의 권한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일상의 각 절반을 보내는 이상 그 훈육의 주체인 부모의 훈육 권한과 더불어 교사의 훈육 권한도 마땅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크게 교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기대감이 크기에 따라 좌우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사들의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사회의 교사 역할에 대한 인식을 먼저 정립해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즉, 핵가족, 맞벌이 가정, 편부모 가정, 외동 가정 등이 늘어나는 사회 현상 속에서 학생들에 대한 훈육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누가 담당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기대한다면 그에 따른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자살 사건,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 자살 사건 등을 비롯하여 연이어 교사들의 힘겨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의 인권이라는 개념이 희박하였고, 때로는 일부 몰집학한 교사들의 학생 폭행 사건들이 교권이라는 미명하에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논의가 생겼고, 그 결과 아동학대법과 학생인권조례 등이 그 보호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생과 교사들 간의 관계가 시대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 해당 법령이 교권을 위협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사의 교권 확보를 위해서 우리는 그 절충점을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 교권 회복을 위한 수단을 고려할 때 중요한 점은 교사의 훈육 권한 인정 범위를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해야 하는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와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가 충돌하는 모호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되 부족한 부분은 학교 밖의 교육 전문가의 의견으로 메꿔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린 학생을 훈육하고 지도하는 책임은 어린이집 교사나 초중고 교사들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앞선 사례에서의 학부모의 행위는 교권 보호의 문제를 넘어 형사 책임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교권의 회복을 위한 것은 개별 교사들이 업무 수행 도중에 피해를 입었을 때 어린이집이나 학교와 같은 직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교사들이 정당하게 교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가 이를 민형사상 문제로 비화시켰을 때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앞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육청 산하의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의 설치, 학부모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 적용 가능성 검토, 직위해제 조치의 자제 등도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 피해를 입은 교사들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산하 교원 치료 센터 예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등 심리적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배려와 양보, 신뢰가 점차 고갈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면서 침묵하고 양보하는 것은 어리석은 바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교육부가 대학 입시 제도를 바꾸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하여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갑자기 존경과 신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면 단기적으로는 교사들의 교권이 확보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는 개별적인 학부모나 학생들의 일탈 행위로부터 교권이 보호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가정 내 훈육의 빈자리를 학교의 교사들이 어느 정도 메꾸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학생들의 올바른 성인화 과정을 이끈다고 볼 것입니다. 오늘은 주호민 씨 사건을 토대로 교권 회복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7분 변호사 권도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